네, 자매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취업 토크 잡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1부에 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부에서도 추석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주제 전해주시죠. 네, 연휴에 친척들을 만나면 참 반갑고 좋기는 한데요. 이 말만은 정말 듣기 싫은데 또 꼭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추석 연휴에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때 이야기 나눴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이런 얘기들 좀 하지 말아달라라고 또 여러분께 부탁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취업 준비생들이 듣기 싫은 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문조사 결과를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먼저 가장 듣기 싫은 말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추석 연휴에 친지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는 취직했다더라. 그 회사 좋은데 맞지라는 게 1순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뒤이어서는요,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아무 일이나 알아봐. 또 빨리 취직하고 결혼해야지. 아직도 취직 못했니? 올해 몇 살이니? 라고 하는 게 순위를 나타났습니다. 딱 그 말투랑 표정이 딱 상상이 갑니다. 네. 진짜로 이거 나도 지금 머릿속에 엄청나게 혼란스러운데 막 혼수를 돋버리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친척만 아니면 그냥 확 저도 이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예. 어떤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윤선양부터 한번 저는 지금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막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예. 네, 제가 예상할 때는 아마 이런 거 진짜 누구는 취직했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일단 제 친척들 중에 취직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회사는 이런데 너 거기 썼니?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실제로 제 친척 중에서도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그럴 때 싶어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런 데는 안 가려고요, 그렇게. 지금 머릿속 하얘졌어요, 지금 듣는 순간에.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제가 반드시 그 회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자신감을 표출하는 추석 자리에서도 면접이야? 제가 그 회사에 반드시 들어가겠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이런 자신 없는 어조는 안 되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무시하세요. 그냥 신경 쓰지. 주리 씨가 좋은 말 했는데 거기보다 좀 더 좋은 데 가려고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럼 그것도 뭐 대처하는 방법일 테고. 그러면 딱 이제 딱 끊는 거죠, 대화를. 예. 민우 군은 또 어떤 얘기가 제일 듣기 싫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관심 있는 척하는 게 제일 싫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괜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하든 아니면 뭐 그 당시에 이제 수능에서 대학 대입 준비를 하든 결국에 그거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는 그 본인들이거든요. 근데 괜히 이제 어디서 그냥 흘러 들은 거 도와준답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좀 더 부담이 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뭐 추석 이럴 때 대처 방법에서 뭐 그쪽에서 뭐 취업 어떻게 되고 있니? 그러면 얘 뭐 어떻게 되고 있어? 어떻게 임금 피크제 요즘에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그냥 역으로 물어보라든지 그냥 역공을 하려고 되게 호전적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긴 한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역공이 재밌습니다. 근데 물론 사실 모든 친척들이 뭐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어떤 안부차 묻는 인사들이 오히려 이제 마음이 힘든 것뿐인데 왜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관심 있는 척하는 게 싫다라고 했지만 또 막상 관심이 없으면 그것도 싫거든요. 하긴 또 우리 집안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그 관심을 못 받는 거다 해서 또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이 돼요. 그래서 어른들도 그냥 정말 지나가는 말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큰 신경 쓰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한 6개월 만에 만났단 말이죠. 그럼 첫 마디를 할 수 있는 게 너 이름이 뭐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첫인사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인사치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점심시간 때쯤에 밥 먹었어요? 그러면 사실 안 먹었잖아요. 근데 안 먹었어요 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네 먹었습니다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인사치레로 지나가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약간 그런 인사치레의 의미도 있다는 거죠. 날씨 묻듯이 그냥 어색하니까 그 친구의 상황에 맞게 그냥 물어보는 것뿐이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굳이 그거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진짜로 친척이 정말 관심 있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정보통신기기가 워낙 발달했으니까 그냥 가끔가다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연락이 자주 되는 친척들 같은 경우는 뭐 서로 연락이
아니까 아 뭐 요즘 얘가 이거 하고 있구나 해서 굳이 그거를 명절 때 꼭 물어봐야 되나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아 요번에 외국인 그 노래 부르는 안 되게 잘 부르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만약 그거를 명절에 안 물어보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녁 때 자려고 하는데 육촌 아저씨가 너 취업은 했니?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더 이상하거든요, 그게. 어디 꽂아주려나 뭐 이런. 안 물어보면. 안 물어보면 또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바로 차단해.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친척분들이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태진 씨도 이렇게 연예인 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좋고 나쁘가 있었잖아요. 그때 명절도 많이 맞았잖아요. 아, 근데 그때 어떤 말씀이 듣기 싫었어요? 저는 되게 웃긴 게요. 많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전 세계 모든 분들은 그냥 TV만 나오면 일단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제 스스로 너무 힘든 시기에도 TV만 나오면은 다들 이렇게 박수를 쳐주니까 저는 사실 명절이 좀 당당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은 없었군요. 듣기 싫은 말 있죠. 어떤 것들? 뭐 요즘 왜 많이 안 나오니 이런 것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내쳐요. TV 왜 많이 안 나오니? TV 왜 안 나와요? 아파트 CCTV 하루에 수백 번씩 출연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순간적인 답변 좋았습니다. 아니 근데 홍쌤도 조카들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명절 때. 딱 취업 정년기에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어떤 얘기 해주세요? 저는 이제 만나면 뭐 힘들다는 거 아니까 격려해주고 그다음에 좀 실질적인 도움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좀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우리 조카들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힘들다는 것, 그러니까 뭐 너는 이렇게 딴 애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데 너는 왜 노력을 안 하냐. 그 친구들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업계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하두니까 너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그런 얘기를 좀 넣어보면 아마 예쁨 받을 거야. 그리고 요즘 면접 보고 들어오는 친구들을 보니까 뭐 이런 걸 한대더라. 그래서 너도 그런 교육이라든가 뭐 대외 활동 같은 걸 활용해 보면 어떻겠니. 뭐 이런 식의 대화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이 영혼 없는 질문들이 제일 큰 문제죠. 저 회사 생활할 때 보면 구정 때 몇 살이지? 물어보고 추석 가서 넌 몇 살이니? 계속 물어보더래요. 관심이 없으니까. 동기였는데 이제 노처녀였거든요. 결혼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몇 살이니? 물어보고 되게 많네? 결혼 안 하니? 또 이 템포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하도 화가 나서 저 큰아버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냥 이렇게 되물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위기 되게 싸해졌다고 하던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관심의 표명일 거예요. 그다음에 아마도 그분들이 좀 다가가는데 익숙치가 않으니까 뭐 그런 식의 답변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취준생들도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이야기.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분이 좀 나보다 사회생활이라든가 경험이 더 많으신 그 좋은 여러분들 친척이 있다고 하면 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가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친척분들도 사실은 다 힘들어요. 저희 친척분 중에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신데 매번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힘들 때마다 이제 찾아뵙거든요. 근데 그분의 저기 노란 색깔 톡창 프로필이 뭔지 아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구나 힘듭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뭐 상대의 말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기 바라겠고. 우리 또 동네 형이길 자처하시는 우리 정전 컨설턴트는 좀 추석 때 듣기 싫은 말, 왜 어른들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가장 큰 건 걱정해서 그렇죠. 네. 우리 가족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내가 조금이라도 말해줄 게 있는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을 많이 안 가졌으면 좋겠고요. 좀 우리가 좀 그렇게 하면서도 걱정을 하면서 또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는 게 비교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어떻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많이 힘들지 격려 이야기하고 저는 사실 친척들 만나면 조용히 그냥 소주 한잔 하거든요. 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나도 그랬는데 뭐 너 더 잘 될 거라고 뭐 형 되게 공부 못하고 되게 못생겼는데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게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걔가 보거든요.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그죠. 쟤보다 내가 나은 것 같으니까. 되게 디딤돌 같은 역할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교를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힘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또 어떤 조언을 건넬 때 좀 한 번만 더 생각을 하고 조언을 건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좀 기분 좋은 얘기를 해보죠. 취업 준비생들이 반대로 듣고 싶은 말은 뭘지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앞서서 듣기 싫은 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듣기 좋은 말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취업준비생들이 연휴에 친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입니다. 첫 번째는요.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힘내가 1순위를 차지했고요. 뒤이어서는 너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또 신중하게 잘 선택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거 알지? 그리고 용돈 필요하지와 고생 많지라는 게 순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담쓰담 토닥토닥을 네. 좋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 듣고 싶어요, 두 분? 저는 여기 있는 말 다 듣고 싶어요. 아, 진짜 위로가 필요하구나, 네. 지금. 그래요. 네.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힘내. 잘하리라 믿어. 영혼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진심으로 그런 위로를 받고 싶다. 네, 이렇게 누군가가 진짜 아까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주 한 잔 이렇게 딱 이렇게 주시면서 힘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진짜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소주가 위로예요? 말이 위로예요? 둘 다. 둘 다 이제 그 소주가 주는 분위기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제일 큰 이런 계산을 해주시는 거죠. 그거 가장 좋습니다. 그래요. 민우 군은 어떤 말 이 중에 제일 좋아요? 생각만 해도? 용돈 필요하지 굉장히 좋네요. 용돈 필요해서 좋죠.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걸 진심을 담아서 해주면은 뭔가 힐링되는 기분도 많이 들 것 같고 저는 진짜 이렇게 공감해주고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말 친척의 그런 존재 이유 같고 그래서 저도 다 좋네요. 근데 그래요. 네, 아, 용돈도 이런 좀- 얘기들 영혼을 담아서만 잘 건넨다면은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혼을 담은 용돈. 영혼을 담은 용돈이요? 너무 많은 걸 바라시네요. 예. 이시안 대표님도 네. 뭐 조카분들, 친척분들에게 네. 좀 이렇게 영혼을 담아서 위로해주는 편이세요? 아니요? 안 하세요? 네, 별로 딱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의례적인 얘기는 잘 안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민우 군이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영혼을 담은 거는 용돈밖에 그게 없어요. 어떤 말이라도 자기 상황에 맞춰 듣거든요. 되게 난 진정성 있게 얘기했는데도 왜 참견이야 이럴 때도 있고요. 자기 상황이 지금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해서 약간 움츠러들기 좋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가령 되게 나쁜 말이잖아요. 야, 너 취업 좀 잘해야지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 되게 나쁜 말이잖아요. 그 말 끝에 그럼 뭐 힘들지 하면서 용돈을 딱 꺼내주면 그 말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 나에 대한 예. 관심이 이렇게 지대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로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게 좋거든요. 예. 제가 만약 조카한테 그런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좀 할 거예요. 얼마 정도가 사실 이시안 예. 대표님이 제일 여기 듣기 싫은 말 1순위에 있는 거 다 하실 것 같아요, 왠지. 아니면 아무 말 안 하시고. 아니요, 저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도 어렸을 때 들은 경우도 거의 없고 제가 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제가 추석 때 제일 듣기 싫었던 거는 그거 있죠. 뭐요? 저번에 사귀던 애랑 어떻게 됐니? 이런 거 말고는 연애 관련. 이런 취업이나 성적 관련해서는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 예. 친척분들이. 예. 그래요. 용돈 주려면 얼마 정도 주는 게 적당할까요? 그게요. 예. 요령이 있습니다. 네. 가령 내가 이 사람한테 10만 원을 줘야겠다. 10만 원 정도가 이 나이 때 적절하다라고 생각한 거에 2배를 주시면 돼요. 네. 저희 삼촌이 돈이 많으신가 보네요. 예. 근데 저희 삼촌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얘 10만 원 주고 다음에 10만 원 줄 거를 다음에는 그냥 안 주고 이번에 20만 원 한꺼번에 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 굉장히 기억이 크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적정 가격을 생각하잖아요. 용돈을 주시는데 이 정도일 거다 생각하는 것보다 2배면 그 효과는 10배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안 주시면은 그 실망도 10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안 가면 되죠. 가면 되면 되고요. 이게 줄 거면 제대로 줘라라는 말씀이 제대로 힘을 좀 실어줘라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정준 컨설턴트도 항상 힘내라는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동생 중에서 보면은 이제 좀 저희 동생들은 되게 이공계가 되게 많고요. 그 의학학 이쪽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제일 못났거든요. 네. 집안 자랑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뭐 대부분은 되게 이야기를 제가 잘 될 거다, 지금 공부가 힘들지만 요즘에 힘들지만 이렇게 이야기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가끔씩 보면은 이제 여자 문제라든지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운동했거든요. 무서운 형으로서 이렇게 한번 한번 쥐어받고. 지어받긴 할 거예요. 너무 특이했습니다. 여자 문제 어떤 여자 문제인가요? 나이가 찼는데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헤어졌다고 정신 못 차리고 이러면은 그랬죠. 그러면 저는 진짜 많이 차여봤거든요. 예. 또 차이면 되는 거고 계속 차이다 보면은 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의 경험을 빗대서 진심 어린 어떤 조언, 때로는 꿀밤도 필요하다. 그쵸,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그 10번 찍을 바에 여러 개 이렇게 찍는 게 맞더라고요. 조만간 취중생들의 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특집도 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칠판 들어주실 시간이고요. 취업 준비생들이
듣고 싶은 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명절에 취업 준비생 조카가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해주고 싶은 덕담이 무엇일지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른으로서 가족 중 취업 준비생이 있다면 명절에 해주고 싶은 덕담은 입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민우 군은 nothing, 없다. 그리고 윤선 양은 할 수 있어. 그리고 주리 씨는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 뭐 먹을래가 아니라. 그리고 얼마면 돼? 이시안 대표님. 뭐 용돈 얘기 같고. 그리고 정주원 컨설턴트는 홍기찬. 야, 재밌습니다. 그리고 홍기찬 쌤은 복수. 일단 지금 우리 모두 궁금해하고 있는 홍기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홍기찬 선생님 전화번호가 되게 궁금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거든요. 공개하시려고요? 여기서는 안 되죠. 친척분들한테 홍기찬 선생님 이런 분이 있는데 연락처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연결해 줄게. 뭐 이렇게 약간 사실 농담적이고요.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 될 거니까 그냥 믿어주고 소주 한 잔 사주고 이렇게 하고 싶고요. 뭐 진짜로 궁금해한다면 뭐 홍기찬 선생님 전화번호 정도는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 조카들에게 이런 분이 있다. 이분에게 한번 좀 의뢰를 해봐라라고 좀 강하게 좀 메시지를 전해주실 것 같고. 덕담이라고 했는데 악몽을 자꾸 꾸게 그러면 어떡하죠? 자, 그러는 홍기찬 쌤은 복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복수죠? 아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시절 때 보면 그렇게 정말 성공하신 그 친척들, 자리 잡으신 분들은 잔소리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용돈 많이 주셨고요. 좀 이렇게 좀 어리버리하신 분들이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는 것 손톱 같아요. 깎으면서 그런 얘기 건네죠. 네,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복수하셔야겠죠. 그래서 취업하신 다음에 이제 구정에 일부러 이제 뭐 저 트레이닝복 같은 거 추리하게 입고 이제 명절 행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됐냐? 너 또 아직도 그러고 있냐? 아니 저 삼성 갔어요. 이야.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그 순간을 꿈꾸면서. 삼성이 네가 어떻게 갔어? 이거 가면 뭐해요? 별거 없대요. 그렇게 좀 쿨하게 던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합격 통지서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런 거 이제 명절 때 가가지고 요 앞에서 뭐 나눠주던데요? 이러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그동안 내가 당했던 거 제대로 복수할 수 있죠. 그 달콤한 순간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 명절 보내시고요. 얼마면 돼?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거가 연관선상이죠. 저한테 제일 명절 때 좋았던 거는 제가 사실 친척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좋았어요. 그 뭐 용돈 좀 필요하니? 뭐 그럼 세상에 용돈 필요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물어봐 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분이 나한테 좀 관심이 있고 잘 되길 바라는구나. 또 실제적인 도움도 되고요. 그래서 저도 어른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면 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도움 주고 싶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분은 일단 뭐 먹을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사주고 싶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저희가 듣기 싫은 말 얘기했던 거 부분이 사실 저는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취업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같은 친척이고. 근데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차이라고 했잖아요. 아무 말을 안 하고 친척들이랑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숨을 못 쉬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냥 가서 뭐 먹을래? 이러면 나가서 둘만의 시간이나 혼자 있게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먹고 싶은 것도 먹여주고 그러다 보면은 속 깊은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해방도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뭐 먹을래라고 좀 적어봤습니다. 네. 되게 좀 괜찮나요, 윤선이? 저 뭐 먹을래 정말 좋아해요. 윤선이가 갑자기 랍스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랍스타요? 네. 뭐 어떻게 부산이라도 갈까요? 랍스타 부산에서 먹나요? 가는 동안 잊어버리게. 오케이. 아무튼 뭐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라는 네, 이야기셨고 그렇죠. 윤선 양은 할 수 있어. 반대로 본인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인가 봐요. 왜냐면 제가 듣고 싶기 때문에 나중에 제 뭐 조카들이 그렇게 힘이 든다 하면은 저도 이때 순간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 싶어서 할 수 있어라고 이제 적었어요. 그거 너무 이론적이에요. 생각부터 딱 있는데 갑자기 친척 언니가 오더니 할 수 있어! 놀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요. 제 친구 중에 지금 막 이제 막 시험 공부하고 이래서 힘든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힘내! 이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도 하는 사람이 민망해서 그래 듣는 사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민망할까 봐 이렇게 좀 도와준 거라고 생각하시는 뭔가 잠시 멈칫거리게 민망해서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예. 지금 취업 준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민호 군은 뭐 없단 얘기예요? nothing?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예 뭐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쪽 관련된 저 사람이 좀 힘들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최대한 그냥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해주는 게 그 시기만이라 잠깐 그 잊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저도 이제 아까 홍희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돼가지고 딱 이렇게 아무 말도 이렇게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갈 때쯤에 이제 딱 마치 그 에너지 드링크 광고처럼 이렇게 딱 어깨 두드리면서 이거 해!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무언의 그런 격려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낫싱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요. 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정리는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취준생 윤선 양이 대표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다 해주고 싶고요. 저희 모두가 우리 윤선 양 추석을 앞두고 오늘 어땠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의 각오까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끝으로. 저는 매주 금요일 아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잠시라도 제 본 생활을 떠나서 방송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에서 있고요. 그리고 항상 방송이 끝나면 그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취준생의 마인드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추석이라고 마음 너무 들떠 계시지 마시고 저희 방송 보시고 정신 차려서 추석 때도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모든 취업 준비생들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절이라고 위축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취업 토크 잡담 함께해 주신 6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